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생각과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아예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약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이나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불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해롭다고도 말합니다. 네, 같은 의사나 아니면 같은 약사나 아니면 같은 과학자끼리도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골 때리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임사체험에 대한 시각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과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임사체험이라는 현상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임사체험이 뭐죠, 여러분? 네, 한자로 얘기하면 이말임자죠. 죽을 사자에 죽음에 임하는 체험, 이 정도인데요.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죽음에 거의 다가가는 그런 어떤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임사체험에서 한 단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체험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심장박동 정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심정지에 의한 죽음을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뇌사와는 좀 다른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비록 심장박동이 정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아니 몇 번 정도는 우리의 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좀 우리가 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장은 정지했지만 뇌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뇌사, 그러니까 뇌사, 그거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사체험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임사체험의 기본적인 것은 또 같은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임사체험의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삐뚤에 막 휩싸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죽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부모님, 형제자매,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많은 공통적인 그런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런 동일한 친구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 좀 디테일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방식이요, 시내, 그런 어떤 냇물이나 강,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이라는 그런 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늘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랄까요? 어떤 걸 넘어서는 경계선을 갖다가 터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문화권마다 지역마다 천사와 악마, 종교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종교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천사와 악마의 모습이라 그럴지 그런 생각들의 표현이라 그럴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소설 영화에 보면은 많이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다양한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말들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에 대해서, 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이 임사 체험을 근거로 해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어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좀 나아가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임사 체험이 어떤 초월적 실제라 그럴까요? 뭐 신이라 그럴까요? 종교적 입장에서요. 그런 것을 신을 만나는 길, 그리고 초월적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각은요, 그와 정반대인데요. 두 번째 시각은 정반대인데, 이 임사체험을 어떻게 보냐면, 뇌과학적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의 뇌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우리 뇌가 약물에 지배받을 때, 약물에 취할 때 나타나는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임사체험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실제가 아니고, 정말로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임사체험에 자주 등장하는 터널 경험 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 터널 경험이 죽음과 삶의 경계이고 실제에 이르는 신을 만나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뇌과학 입장에서 그런 생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머리로 들어오는 혈류가 부족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 눈의 기능이 먼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가 부족하면 눈의 기능이 상실한데요. 왜냐면요.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이 이 혈류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들려오는 우리 혈류가 부족해지면 우리의 뇌보다는 먼저 우리의 눈의 망막이 1차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에 의해서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서 어두워지면서 터널 시야라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어두워지는 터널 시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요, 이제 시각이 완전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는 우리의 뇌가 의식을 갖다가 상실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임사체험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 내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임사체험의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bye now.